1번으로 표시한 요 부분, 여기는 애교살이고, 요 안쪽에 있는 요 고랑을 눈물고랑이라고 부르고, 요거를 제가 편의상 광대고랑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있는 주름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인디안 주름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 중안면 고랑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 인디안 주름으로 이렇게 심하게 드러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꺼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요 부분이 튀어나온 요게 이제 눈밑 지방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애교살이랑 눈밑 지방이랑 요 두 개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눈 밑에 튀어나온 게 바로 밑에 속눈썹 밑으로 요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온 요게 크다. 아니면 요 애교살 밑으로 있는 요게 크다. 이것도 구분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애교살이랑 눈밑 지방이 나뉘어져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애교살 없이 눈밑 지방이 있는 분들도 있고, 애교살을 눈밑 지방이 뒤에서 이렇게 아래에서 둘러싸서 숨기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보고 판단을 해 드리는 건데, 일단 요렇게 볼록한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게 눈밑 지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다크서클 이야기할 때도 한번 보여 드렸지만, 눈밑 지방이 튀어나온 모양이 눈 안쪽 기준으로 해서 여기 안쪽에 튀어나온 거, 그다음에 중앙에 튀어나온 거, 바깥에 튀어나온 거, 요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중앙은 거의 다들 나와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앙이랑 내측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고, 바깥쪽이 나와 있는 경우는 별로 많지는 않은데, 이건 이제 서양인들에서 더 많은 편이고,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여기 바깥쪽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요렇게 초승달 모양,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다라면 눈밑 지방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보다는 쪼끔 적은데 요런 정도 튀어나와 있다. 아니면 이분은 별로 뭔가 나와 있는 게 보이진 않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요렇게 부어 보인다. 이런 정도 되면 이게 내가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가? 음 근데 이분 잘 보면 어 애교살이 있고 눈밑 지방이 요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튀어나와 있고, 그 아래로 고랑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의 다크서클이라고 할 수 있는 원인은 딱 요 눈밑 지방 하나인데, 그럼 이 눈밑 지방 있는 거 요거를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 이 정도 되면 그냥 요거 수술해서 싹 없애는 것만 해도 평평해지고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애교살이 크게 드러나 보이지 않았는데, 뭔가 눈 주변이 되게 두툼하게 부어 보이는 현상이 있어요. 요거는 아까처럼 이렇게 눈밑 지방이 불룩하게 튀어나온 모양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여기에 눈밑 지방이 되게 많이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눈밑 지방의 형태 분류라는 걸 이제 먼저 그 개발을 했었을 때, 요런 걸 이제 유사 부종형 눈밑 지방이라고 제가 이제 옛날에 이야기를 하다가, 요새는 이제 그런 형태 분류가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서 이야기는 안 하고 있는데, 요런 경우도 수술을 하고 오면 이분은 보면 애교살이 훨씬 더 드러나면서 눈밑 지방 수술만 해도 굉장히 요렇게 매끈하게 좋아진 거. 필러나 다른 레이저 안 했는데도. 그리고 이분 보면 어 그냥 다른 사람 같잖아요. 여기가 '내가 원래 눈매가 이랬구나.' 근데 이제 이거를 눈밑 지방이 다 가리고 있던 걸 없앴기 때문에 요렇게 된 거예요. 자, 이 정도만 돼도 이제 눈밑 지방 수술을 그냥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이 정도 되면 뭔가 눈밑 지방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고랑이 약간 꺼진 것 같기도 한데, 이 정도면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는가? 자, 이분도 보면 되게 요만큼 쪼끔 나온 거가 보이긴 하는데, 이 정도일 때 그럼 내가 수술을 해야 되는가? 이때부터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때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수술을 했어요. 눈밑지방 수술을 해서 요렇게 평평해졌는데, 자, 여기도 볼록하게 있던 게 이제 없어지고 평평해졌는데, 만약에 한 이 정도 됐다. 눈밑지방 양이 별로 많진 않고 그냥 밑으로 꺼진 게 보인다. 요런 분은 눈밑지방 수술을 안 하고 그냥 필러만 해도 요렇게 평평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수술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필러를
넣을 것인가, 이거를 고민을 할 때 되게 큰 기준이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애교살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 애교살에 비해서 아니면 요 앞광대 부분에 비해서 옆에서 봤을 때 얘가 얼마나 더 높게 튀어나와 있는가. 그래서 애교살이 있고 요 아래 경계가 있고 그 밑으로 눈밑 지방이 있다. 이 정도 되면 일단 수술을 지금 당장에 하진 않아도 돼요. 요분도 그냥 필러만 해도 좋아지는데, 이분들은 이제 수술을 했지만, 이분 같은 경우도 보면 애교살이 있고 그 밑으로 눈밑 지방이 있긴 한데 애교살보다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앞광대보다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눈밑 필러만 해도 괜찮아요. 자, 이분도 보면 애교살이 살짝 드러나 있고 그 아래로 눈밑 지방이 보이고 그 밑으로 고랑이 보입니다. 그리고 앞광대보다 여기가 덜 튀어나와 있고, 이런 경우는 그냥 여기만 필러만 해도 평평하게 매끈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준 보고, 이분 보면 요렇게 애교살이 있고 요 밑으로 눈밑 지방이 보이고 그다음에 고랑이 있는데 앞광대 요 부분에 비해서는 여기가 덜 튀어나와 있어요. 이분도 물론 수술을 먼저 하는 게 좋지만 이분도 그냥 필러만으로도 요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이분도 보면 애교살에 비해서 많이 안 튀어나와 있고 앞광대에 비해서는 튀어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이분도 원래는 수술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앞광대를 먼저 채워서 더 튀어나오게 만들고 그다음에 요 부분을 가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앞광대에 살짝 필러를 넣고 그다음에 요 경계가 되는 부분만 살짝 필러를 넣어 가지고 좋아지게 만드는 거예요.